자, 여기 1차 부등식 하기 전에 일반적인 부등식 개념인데, 사실 여기 나오는 개념은 우리 그 등식의 성질하고 거의 유사해요.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을 배웠을 거야. 그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실상 뭐 추가된 건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커. 근데 또 B는 C보다 커. 예를 들어서 3, 2, 1. 그러면 당연히 3이 1보다 크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사실 여기 나온 내용은 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는 성립한다. 이거 등식할 때도 했었죠.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성립한다. 그 다음에 양변에 그 대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성립하는데, 사실 여기서 그나마 중요한 건 이거예요. 4번에 체크해두세요, 여러분. 4번에서 여기에다 동그라미 치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숫자로만 이해를 해봐도 돼. 만약에 5, 3 이렇게 있다고 쳐. 실제로 5가 3보다 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크거든.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중학교 때 배운 개념입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얘들아 여기다 이렇게 네모 쳐볼래? 1번 문제는 무조건 오른쪽이 큽니다. 단 여기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눈 흔적이 있으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전부 이 방향으로 가면 돼. 예를 들어서 1번 봐봐. 1번은 2를 더했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오른쪽. 제가 방향을 말하면 그쪽이 큰 거예요. 오른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이 큰 겁니다. 얘는 오른쪽이 크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 한 거냐면 2번은 2를 빼고 3을 나눴어요. 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 거 말고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고 했어요. 얘도 오른쪽. 그래서 얘도 오른쪽.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여기 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지금 딱 보니까 마이너스 2를 곱했죠. 음수를 곱했죠. 그럼 바뀌어야 돼. 방향이. 얘는 왼쪽.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왠지 그럴 것 같지만 얘는 2를 곱하고 10을 뺀 거예요. 그럼 얘는 오른쪽. 음수를 곱하거나 한 게 아니죠. 현재.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순서가 양변에 먼저 7을 곱했을 거예요. 원래 A, B만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5를 더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로 나눈 걸 거예요. 나눴다. 마이너스 4로.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죠. 왼쪽. 얘는 왼쪽. 자, 정리해봐요. 이거 1, 2, 3, 4, 5번.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여러분이 앞으로 요걸 할 일이 많을 텐데, 우리한테 x의 범위를 주고 이거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 x에 여러분이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눠서 얘처럼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 x를 2x 플러스 3으로 만들려면 3을 더하고 2를 곱해야 될까요? 2를 곱하고 3을 더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이 더하고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2x 플러스 6이 돼버려.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곱하고 더하는데, 봐봐. 여기 1번을 여러분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x에다가 현재 1과 5 사이죠? 양변에 2를 싹 곱해요. 2x 10. 그 다음에 3을 싹 더해요. 5, 2x 플러스 3, 13. 이렇게 되면서 2x 플러스 3의 범위는 5 이상 13 이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것들. 근데 여기서 이제 복잡한 게 뭐냐면 이런 걸 할 거예요. 이런 걸. x의 범위를 가지고, x의 범위는 지금 1 이상 5 이하인데 요거 x분의 5로 나누는 걸 할 건데, 요 개념은
이 문제는 여기다 x표 치세요. 얘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유리함수 개념이라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다만 2번은 그냥 하는 김에 해보죠. 2번 같은 경우는 현재 x의 범위는 계속 주어져 있어요. 1에서 5 사이라고. 자, 어떻게 하면 얘처럼 될 거냐. 여기 잘 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죠. 얘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을 바꿀 겁니다. 이렇게 바꿀 건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룰은 아닌데 수학은 그런 거 있잖아.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두 개짜리는 만약에 뭐 A가 B보다 크다. 아니면 이렇게. 얘는 막 이렇게 쓰곤 해.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세 개짜리는 보통 이렇게 안 씁니다. 세 개짜리는 세 개가 크기가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선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주는 게, 그러니까 방향만 바꾼 거죠. 좋다.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크게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겠죠. 2번 문제는. 그 다음에 3번 하지 말라 그랬고. 자, 다음 장 볼까요? 자, 여기는 부등식의 사칙 연산인데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건 x랑 y 자체를 통째로 더하거나 통째로 뺄 수도 있다는 건데 이쪽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보자. 오늘 할 1차 부등식. 오늘 여기 이제 1차 부등식 개념을 할 건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1차 부등식이 말 그대로 부등식인데 그냥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차 방정식 우리 단순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은 7이다. 이런 게 1차 방정식이죠. 그럼 우리 보통 이거 어떻게 풀죠? 3 넘기고 2 나눠서 x값 구하잖아. 똑같이 부등호만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풀어? 3 넘기고 2 나눠서 풀어요. 똑같이. 다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방정식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1차 부등식은 뭐 어려운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 3번 같은 거 한번 해보면 그냥 복잡해 보이는 거 하려고요. 쉬운 건 여러분이 하세요. 이거 먼저 한번 봐봐. 이걸 풀려면 그냥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우선 가로 풀고 그다음 이항해야죠. 마이너스 x야. 일로 넘어와. 그러면 여기가 웃긴 게 마이너스 x는 일로 넘어오면 플러스 x 되잖아. 그럼 x랑 x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부등식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 3이 2보다 크다. 2는 3보다 작다. 그 말 뜻은 여러분이 x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넘기면 어차피 사라지고 이 부등식은 성립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등식의 해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항상 성립하니까. 모든 x의 경우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쓰기엔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시면 되고. 왜 이런 걸 줬지? 만약에 이런 거 2번도 하는 김에 해보면 얘는 2x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되겠죠? 마이너스 2x로 넘어오니까. 그 다음에 3 넘어오면 마이너스 11. 자, 여기서 중요해.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눈다.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요렇게. 그래서 x는 11 이상이다. 등호가 있으면 계속 등호 있는 채로 가는 거예요. 등호가 있다가 없어지거나 없다가 생기진 않아요. 한 번 있었으면 끝까지 있고 한 번 없었으면 끝까지 없어. 중간에 생기는 적 없어요. 등호는. 뭐 옆에 6번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죠. 요런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이 양변에 이건 그냥 1차 방정식 풀듯이 푸는 거야. 적절한 숫자를 곱해서 분모 먼저 없애주고. 지금 분모가 3, 3, 6이니까 6을 곱하자. 여기다 6을 곱하면 6x. 자, 여기에 6 곱하면 2 남으니까 2 분배하면 되죠. 그러면 2 분배하면 10-2x. 6 곱하면 4x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4x 일로 넘기면 왜 해가 다 요따위로 나오지? 어허. 얘도 x 사라지네요. 근데 남은 게 요거거든? x는 사라지고 남은 게 이거. 그럼 얘는 어때? 이거 부등호 맞아요? 10은 마이너스 1 이하다? 안 맞지? 이건 해가 없다. 양쪽에 끝에 하나씩 놔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 1차 방정식 풀듯이 예를 들어서 여기 5번은 뭐 양변에 2 곱하면 되고, 자 여기만 지금 해볼까? 여러분 6쪽에 제가 안 푼 거 한 두세 개 있거든요. 그것만 해보세요. 지금 그냥 방정식 풀듯이 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개수가 미지수인 뭐 요거 있잖아. 문자인 1차 부등식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여러분 안 시킬 거고요. 그냥 제가 하고 마무리 할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기만 해보세요. 그럼 뭐 이걸 다 알면 좋은데 우리가 이거 혹시나 여러분 방정식 있을 때 요런 거 배웠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봐봐. AX는 B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야 이거 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A분의 B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A 값이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의미인지?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총 4가지 경우가 있겠죠. 얘도 0, 0 0이고 0이 아니야. 0이 아니고 0이야. 둘 다 0이 아니야.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번 A가 0이고 B도 0이라고 쳐봐. 그러면 0 곱하기 X가 0이거든. 그럼 여러분은 X의 뭘 넣든 무조건 0 곱해서 0 될 거니까 이런 경우가 해가 무수히 많다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가 한 종류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조건이 없으면. 근데 우리 이런 건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전문용어로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부정. 정할 수 없음. 부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A가 0인데 B는 0이 아니야. 그러면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어떤 B. 그러면 여러분 X에 뭘 넣든 무조건 0 나오잖아. 근데 B는 0이 아니래. 이런 경우가 해가 없어. 해가 없어. 여러분 X에 뭘 넣든 B가 나올 수 없어요. 앞에 0이어서. 이런 경우를 불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0이 아니면 아닌 경우예요. 그럼 B가 0이든 뭐 0이 아니든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0이 아닌 뭘 곱해서 B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X는 이때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A분의 B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B가 0이라면 0 되는 거고 B가 0이 아니라면 A분의 B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A분의 B.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재 여기서도 만약에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해야 된다. 실제 여러분 보고 이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최고창의 아니 X의 개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두 개로 나눠서 풀 건데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다면 잘 봐요 여러분. A가 0이야. 거기다 X를 곱했어. 그게 1보다 이하여야 돼. 여러분 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X에 뭘 넣든 X가 0이 나오잖아. 근데 그 0은 무조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실수. 해는 모든 실수라고 씁시다. 무수히 많다라고 하지 말고 모든 실수. 그러니까 해가 두 종류인 거야. A가 0일 땐 모든 실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정식을 푸는 부등식을 푸는데 해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당연히 AX는 1보다 작은데 여기서 또 둘로 나눠져요. 왜냐면 0은 아닌데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A가 양수면 이런 식의 해가 나오는 거고요. A가 음수면 A로 양변을 나누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요렇게. 그래서 총 이렇게 세 가지의 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모든 실수인 경우도 있고 A가 0이라면 A가 0이 아닐 때 양수라면 이런 식의 해, A가 0이 아닌데 음수라면 이런 식의 해.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답을 다 써줘야 돼. 그래서 얘가 꼭 여기 부등식 개념에는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데 뭐 실제 시험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5번 같은 문제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그냥 저랑만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 문제는. 자, 여기에는 5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 전개를 해볼게요. 우선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ax-a제곱 더하기 4는 2x보다 이상이고 얘 일로 넘기면 ax-2x a제곱 마이너스 4. 자, x 있는 거 다 왼쪽 좌변, x 없는 거 다 우변.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얘는 a-2에 x로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a가 이 계수 이 친구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질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a-2가 0이라면 만약에 제가 0이라면 즉 a는 2라는 얘기죠. a가 2라면 0 곱하기 x는 0 이렇게 되거든. 왜냐면 여기가 0 되면 여기도 0 돼버리죠. a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럼 여러분 0에 여러분 x를 곱하면 무조건 0 되죠. 근데 0은 0 이상이다.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0은 0 이상. 말이 돼요. 이상이라서. 여기 등호가 있어서. 그래서 말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실수 라는 해를 하나 갖고, 두 번째 a-2가 0이 아닌 경우, a-2가 0이 아닌 경우, 즉 a가 2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하죠. a가 2가 아닌 경우는 저 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a-2의 x 저 합차니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 아니니까 여기서 a-2가 이렇게 해서 약분돼서 없어질 겁니다.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x는 a 플러스 2보다 이상이다가 해가 되는 건데, 물론 얘도 또 0보다 작을 때 클 때 나눠서 해야 되지만 우선은 그냥 여기 정도까지만. 더 복잡해지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이거의 핵심은 지금 얘가 시험에 나온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2차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에서 항상 기억해. x 앞에 개수에 이렇게 미지수가 붙으면, 봐봐, 얘는 1차 부등식이잖아. 1차 부등식이면 x가 0 돼서 사라지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미지수가 붙으면 그 부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 이해되죠?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문제도 넘어갑시다. 여기는 이쪽 페이지는. 자, 열로 가죠.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이 사실 제일 풀기 편하고 간단하고 풀맛도 나고 좀 그런 문제인데, 말 그대로 연립방정식하고 똑같아요. 뭔가 두 개가 연립되어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방정식보다는 더 쉬운 것 같은 게, 연립방정식은 뭔가를 가감법을 쓰거나 대입법을 쓰거나 뭔가 둘이 좀 달라졌어야 되잖아. 얘네 둘을 막 뭔가를 했어야 되잖아. 근데 이 문제는 이거 따로 하고 요거 따로 해서 수직선에 그립니다. 그래서 겹치는 게 해예요. 그럼 그래서 여기다 위에다가, 그러면 여기 여기다 줄 치세요. 공통 부분을 찾는다. 그래서 줄 치고 여기다 겹치는 부분이 해.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겹치는 부분이 해다.
1차 연립방정식은 연립부등식은 겹치는 부분이 해다. 요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2번 같은 거 한번 풀어보죠. 얘 같은 경우는 위에 걸 기억, 아래 거 니은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안 쓰더라도 무조건 위에 거 기억, 아래 거 니은입니다. 무조건. 자 기억을 먼저 해보면, 기억은 3 넘겨요. 그럼 2x 8,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니은 풀어요. 4x 넘기면 4,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양변 4로 나누면.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이거 풀 때 무조건 자 이렇게 수직선 그린 다음에, 여기 숫자가 4하고 1이죠? 막 칸 1, 2, 3, 4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두 개만 써. 여기 1, 여기 다 순서대로 두 개 이렇게 쓴 다음에, x는 1보다 크다. 잘 봐. 근데 1 포함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색칠하지 말고 동그라미 친 다음에 1보다 크다니까 오른쪽 요렇게 그리고, 얘는 x는 4보다 작다. 그러면 4 안 들어가죠? 색칠하지 마시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세요. 요렇게 그려놓으면 어디가 겹치냐? 여기가 겹치죠. 위에서 보면 요 선이 겹치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겹치니까, 그래서 해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나요? 여기 잠깐 볼래? 칠판?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로 안 가고 한쪽 방향으로 가면 여기가 겹치는 거니까 x는 4보다 크다. 얘가 해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2번 했으니까요. 여기 1번 이 빈칸 채워보시고, 1번은 빈칸 채워보시고 옆에 3, 4, 5 요 총 4문제만 지금 해보세요. 소수 있으면 110 이런 거 곱하고, 분수 있으면 6 곱해서 1차 분홍식 2문제 풀어서 수직선 꼭 나타내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 받을게요. 우선 먼저 해보세요. 10분간. 자, 그러면 119쪽 봅시다. 자, 여기는 여기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1번처럼. 아까처럼 연립이 안 되어 있고 3개로 되어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건데, 여기 잠깐 봐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기 풀이처럼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 봐봐. 여기 있는 1번하고 2번하고 옆에 있는 3, 4, 5번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여기를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라고 치면 이 양 끝에는 x가 없죠. 가운데만 x가 있죠. 이런 문제는 굳이 여기 풀이에서처럼 둘로 나눠서 할 필요 없어요. x가 가운데만 있으면 그냥 여기에 양변에 3을 싹 빼버려. 그럼 얘 마이너스 8, 2 하면 끝이야. 이게 정답이에요. 굳이 얘를 나눠서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아래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얘처럼 x가 양쪽에도 있을 경우, 여기는 지금 x가 여기 있죠. 여기 가운데가 여기인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눠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나눠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해서 둘로 나눠서 할 거예요. 우리 마치 그 연립방정식 풀 때 ABC형은 A, B, B, C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연립방정식 할 때 사실 순서 상관없이 막 A는 C 이렇게 해도 됐었는데, 부등식은 무조건 순서대로 할 거예요. 앞에 2개, 뒤에 2개. 그럼 얘가 문제를 여러 개 다시 쓰는 거야. 2, x-5, x-5, 3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이렇게 연립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요거 기억, 요거 니은이라고 치면, 자 기억은 5일로 넘어가면 7,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x는 7보다 크다. 그 다음에 니은은 3x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넘어오면 6. 그래서 x는 부동호 방향 바뀌죠. 마이로 나누니까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수직선에 그려보면 숫자는 3하고 7 나왔으니까 두 개 이렇게 하고 x는 3 이상 3 색칠하고 이상 그 다음에 x는 7보다 커 이렇게 했어. 그럼 얘는 겹치는 게 여기죠. 그래서 얘네 둘의 해는 x는 7보다 크다. 물론 제가 여기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무조건 x가 왼쪽에 있는 게 좋아요. 무조건 x가 왼쪽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얘네 둘 뒤에 거 둘 다음에 여기도 얘네 둘 그 뒤에 거 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2번, 4번, 5번 또 세 문제만 해보세요. 제가 나머지 두 개는 했으니까 2, 4, 5 세 개만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여러분 뭐 문제를 풀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연립부등식을 푸는 유형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그러면 실제 문제는 이제 요런 거를 풀게 될 텐데 오히려 어렵진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유형이 있어요. 지금 사실 부등식은 여기도 요만큼이고 해를 미리 알려주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요 a의 값을 여러분이 구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그냥 해 무시하고 이거 기억, 니은 해서 기억부터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평소 풀듯이 x 왼쪽 숫자 다 오른쪽 넘겨서 푸는 거야. a는 아마 숫자일 거니까 x로 넘어오면 2x 그 다음에 3에 a 넘어가면 마이너스 a 그럼 양면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마일 1로 넘어오면 2x 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 여기서 이미 힌트가 있는 게 여긴 등호가 없고 여긴 등호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등호가 있고 여기 등호가 없잖아. 그러면 아마 얘는 아니다 부등식도 필요 없고 수직선도 필요 없고 x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얘 이상, 얘 이하, 미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쟤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얘가 마일이니까 얘가 마일이구나. 그러니까 2분의 3-a가 요게 마이너스 1이구만 해서 2 곱하고 3-a는 마이너스 2여서 a 값은 5다. 이런 식으로 a 값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미지수가 있더라도 그냥 미지수 있는 채로 이렇게 만들어요. x만 남기고. 그럼 나머지 하나 미지수가 없을 거거든? 그러면 여기 해 보면 딱 티가 납니다. 아, 이게 4가 4고 그럼 얘가 마일이어야 되겠네. 이렇게 티가 나니까 그렇게 해서 방정식처럼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하나만 더 해볼까요? 10번. 자, 10번 같은 문제도 있는데 얘는 또 위에 거 기억, 아래 거 니은 해서 풀 거예요. 그럼 기억은 마이너스 5 플러스 3x 2x 마이너스 2a 넘기면 x 넘기면 5 마이너스 2a 이렇게 해서 바로 해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 이거 기억. 자, 니은 해보면 니은은 x 플러스 2 5x 마이너스 10 넘기면 마이너스 4x 넘기면 마이너스 12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야 되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고 3 이상 이렇게 돼서 x는 3 이상 5-2a보다 작아. 이렇게 아마 해가 나올 건데 그게 여기 있죠. 근데 사실상 솔직히 이거 나보고 풀으라고 했으면 여기까지만 했을걸? 저 이게 x는 얘보다 작아? 6이네? 그럼 얘가 6이잖아.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풀 수 있죠. 아,
5-2a가 6이구나. 마이너스 2a는 1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부등식 아니라 그냥 방정식이야. 이런 식으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럼 옆에 또 두 개만 해볼까요, 여러분이? 11번, 12번? 자, 여기에 121쪽에 보면 이제 특수한 해를 갖는 1차 부등식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특수한 해라고 하면은 사실 형태적으로 봤을 때 한 세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냥 다 숫자로 할게. 알파벳을 하면 괜히 더 어렵게 느껴지니까. 만약에 하나가 x는 2 이상이야. 또 다른 하나는 x는 2 이하야.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위에 기억 니은을 간단하게 풀고 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근데 숫자가 2 하나밖에 없자. 하나는 여기 포함하고 이상, 하나는 여기 포함하고 이하. 요렇게 돼. 그러면 겹치는 게 해잖아. 그럼 여기는 2 하나밖에 안 겹쳐. 뭔가 범위가 아니라. 분명히 여기는 부등식인데 하나만 겹쳐. 요런 경우는 x는 2라고 방정식처럼 해를 써줍니다. 요런 경우에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해가 없는 경우예요. 첫 번째는, 그 중에 첫 번째는 x가 2보다 미만이고 x가 2보다 이상일 때. 그러니까 똑같이 2로 겹치긴 하는데 하나는 여기 포함 안 하고 1로 가고 하나는 여기 포함하고 1로 가고. 근데 이렇게 돼버려도 하나가 2를 포함하고 커졌고 하나는 2를 안 포함하고 1로 갔으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겹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할 겁니다. 비슷한 경우가 또 있어요. x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포함 안 하고 이쪽, 포함하고 이쪽. 얘도 역시 겹치는 게 없으니까 얘도 해가 없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요 네 경우, 세 경우가 잘 여러분 기억해야죠. 만약에 같은 숫자로 귀결이 됐다면 등호가 둘 다 없어도 해가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해가 없고 둘 다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하나의 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누가 봐도 해가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2, 여기가 3이면 요렇게 되는 경우. 이건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얘도 역시 해가 없다라고 써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지금 여기 책에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이 다 이제 그런 류의 경우들이에요. 지금 여기 이쪽 13번에 1번, 2번, 3번이 다 그런 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3번 같은 거 한번 해보죠. 얘는 어떤 경우가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위에 거 기억을 먼저 전개해보면 2x 플러스 2 3x 마이너스 1 1로 넘기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부동방향 바뀌고 3 이하이다. 이렇게 나왔고, 니은 두 번째 거 풀어보면 x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x는 마이로 나누면 부동방향 바뀌고 3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한 특수한 경우로 나오는 거예요. 3을 기준으로 x는 3 이하이다. 3 포함하고 2하고 x는 3보다 크다. 3 포함 안 하고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 아까 어떤 경우에 둘 중에 하나라도 등호 없으면 얘도 해가 없다라고 쓰는 겁니다. 겹치는 게 없으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것들 다 풀면 하나로 다 결정될 거예요. 해가 하나 나오는 경우는 둘 다 이상 이하가 있는 경우 말고는 하나로 뭉쳐지면 다 해가 없는 겁니다. 여기의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도 잠깐 보죠. 여기에선 여기 7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3개짜리로 나오는 거. 이 형태도 한번 저랑 같이 해보면 분명히 3개짜리는 이렇게 둘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제가 다시 연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전개하면 2x-10 x-1 x-1
3x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9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위에 거 간단히 하면 x는 넘어오면 플러스 10이니까 9 기억은 이렇게 됐고, 자 니은은 3x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18 x는 부동방향 바뀌고 9. 봐봐, 결국은 특수한 해라는 건 여기가 이렇게 하나로 떨어지는 경우만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9를 기준으로 하나는 포함하고 왼쪽, 하나는 포함하고 오른쪽. 아, 이런 경우는 해는 x는 9 이렇게 한다고.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등호가 없거나 둘 다 없으면 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15번. 그래서 금방 얘기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 미지수가 없는데, 자, 우리가 아까 부등식에 미지수 두고 해를 준 경우에는 A 값이 방정식으로 딱 풀렸죠. 근데 여기는 방정식으로 안 풀려요.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야 돼.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자, 위에 거 기억 니은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같은 경우는 5x 4x 마이너스 16이니까 15 플러스 1까지 하면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15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니은도 풀어봐요. 니은은 뭐 이미 정해져 있네. x는 a-10보다 이하이다. 자, 이렇게 됐는데 결론이 두 개가 났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요거고.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5야. 자, 그럼 얘 x는 마이너스 15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됐어. x는 마이너스 15보다 크다. 그 다음 x는 누군가보다 작아. 그러면 이 누군가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얘가 어디에 있어야 해가 없을 거냐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건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보다 왼쪽에 있을 거냐 오른쪽에 있을 거냐가 중요해요.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있어야 해가 없을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어야 해가 없겠죠.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면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러면 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가 없을 때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 무조건 이 왼쪽에 a-10이 이렇게 있어야 겹치는 부분이 안 생겨서 해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a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써있는 이 a-10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15보다는 작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는 작아야 이렇게 왼쪽에 있으면서 해가 안 생기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이 항상 뭘 고민해야 되냐면 여기에 등호를 넣을지 말지. 근데 여기서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등호를 넣었다고 해서 그럼 마이너스 15를 포함하자는 거니까 그럼 해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여기에 등호를 넣겠다는 뜻은 지금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요 동그라미 있죠? 요 동그라미를 마이너스 15 자리로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여기 등호를 이렇게 치면 그러면 실제로 이 색칠된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15 자리에 가도 이렇게 돼도 지금 이 흰색은 포함이 안 돼 있고 파란색은 포함이 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해가 없거든. 가도 돼. 그러니까 여긴 등호를 쳐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로 넘겨서 A는 마이너스 5 이하이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풀어보죠. 이런 류의 문제. 여기 세 문제밖에 없긴 하지만 자, 요것도 해볼게요. 16번도. 자,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해가 없다 그랬을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또 위에 기억부터 해볼게요. 위에 거 기억이라고 놓고 풀면 x 넘어오면 자 2x 4-2a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기억. 자, 니은은 2x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12, x는 부동반 바뀌고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두 개를 풀어놓고 둘 중에 아는 거를 여기다 써.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E-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E-A가 어디로 가야 결국 말했지?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야. 마사를 기준으로. 얘도 역시 얘는 지금 요렇게 생긴 화살표일 거야. 얘가 어디로 가야 해가 없을 거냐는 거지. 당연히 왼쪽. 이렇게 가야 해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E-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자, 아까는 등호를 넣어도 됐어. 왜냐? 하나가 포함하고 하나가 포함 안 했기 때문에 글로 가도 겹치는 게 없었는데, 문제는 얘도 색칠이고 얘도 색칠이라서 얘가 이 자리로 가버리면 마이너스 4라는 해를 가져버려요.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이 마이너스 4한테로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엔 등호를 안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이 등호 때문에 틀리거든. 그래서 그냥 제가 힌트를 주면, 지금 얘랑 얘가 둘 다 등호가 있으면 여기는 등호를 가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등호가 없거나 둘 다 없으면 여기에 등호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워도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A값의 범위를 구해내는 겁니다. 조금 까다롭긴 한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두 개를 다 그냥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고, 이 미지수 들어있는 이 친구가 얘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래서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고민하는 겁니다. 만약 왼쪽이면 그 개가 마사보다 작을 때, 오른쪽이면 개가 마사보다 클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해가 특수한 경우 아까 제가 거의 다 했는데 121쪽, 122쪽도 제가 15번, 16번 했어요. 여러분은 17번만 한번 해봐. 제가 이건 좀 이따 같이 또 해볼 겁니다. 122쪽까지 지금 해보세요. 자, 여기 절대값 기호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번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라는 건 그냥 절대값 x를 했을 때 4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숫자로 생각을 해보면 x는 4는 안 돼, 그치? 그러면 3 될 거예요. 2 되겠죠? 1도 돼요. 0도 되고.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4보다 작기만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1도 돼. 마이너스 2도 돼. 마이너스 3도 되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4는 안 돼. 그 애는 4가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 외우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봐봐. 첫 번째 경우는 이쪽에 x가 들어있는 전체 절대값이 있고 이쪽에 일반 상수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 경우는 1번이나 2번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요런 경우. 그러니까 x가 절대값 내부에만 있고 바깥에는 없을 때를 이야기해요. 절대값 내부에만 있고 바깥에는 없을 때는 이 절대값을 풀면서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이쪽에 마이너스 a, 이쪽 절대값 푼 거, 그 다음에 이쪽에 a, 요렇게 두기만 하면 돼요. 항상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씩 넣어보면 될 거예요. 이 경우가 이거죠. 절대값이 있고 여기 4 있으면 얘는 무조건 마사 절대값 풀고 4,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린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자, 두 번째는 절대값이 있고 이번엔 여기가 크다일 때, 금방 얘는 이쪽에 마사 4 두는 건 크다일 때만 되는, 아니, 작다일 때만 되는 거야. 사이값을 할 땐. 그럼 이쪽에 절대값이 크려면 이런 경우, 2번 같은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얘는 이 b가 아까 여기선 4가 마이너스 4와 4였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와 4인데 요 사이가 정답이었죠. 이게 크면 반대로 여기가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이 절대값을 푼 x 플러스 2는 6보다 마이너스 6보다는 작고, 또한 x 플러스 2는 6보다는 크다. 요렇게 해가 나올 겁니다. 그냥 안 봐도.
근데 이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거를 나눠서 하는 걸 추천은 하는데 제가 이걸 해볼 테니까 이게 더 이해가 쉬운지 그냥 이걸 외우는 게 나은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참고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모든 상황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 공식 안 외워도 모든 상황에서. 근데 얘는 지금 여기에서 풀이는 이렇게 됐으니까 바로 이렇게 나왔죠. 얘는 지금 제가 좀 전에 외우라고 알려준 거고, 그냥 모든 상황에서 다 할 수 있는 풀이는 첫 번째, 무조건 절대값이 나오면 이 절대값 내부가 0이 만들어지는 x의 값을 정해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면 0 되겠죠. 그럼 그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이상일 때, 둘로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마3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달고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 그 중3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a가 음수면 루트 절대가 끼면서 이렇게 되는 거 있었잖아. 이 개념을 여기서 쓸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6 이렇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여기는 8. 그래서 x는 이렇게 마이너스 8 이하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가 나왔으니까 요게 해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제가 그냥 나오니까 x 플러스 2 그냥 나오고 6. 그럼 x는 4보다 이상이니까 얘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것 또는 이건데, 이렇게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얘 보면은 이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보다는 작고 그냥 6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눠서 할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만약에 이 문제가 절대값 x 플러스 2가 이렇게 작다였으면 그럼 마유 6 사이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해는 이 사이가 아니라 얘가 여기랑 1로 들어간 거죠. x 플러스 2는 마육보다 작고 x 플러스 2는 6보다는 크다,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간 거고, 작으면 사이값, 크면 이렇게 여기 있는 마6과 6을 기준으로 해서 작으면 여기, 크면 여기,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로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요 개념이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보다는 요런 걸 풀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5번 같은 거 절대값이 있을 때를 푸는 건데요. 우리가 얘도 그렇고 요 아래도 그렇고 이렇게 절대값이 여러 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쓸 것도 많고. 절대값이 이렇게 두 군데 존재하면 범위를 세 군데로 나눠서 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얘가 0이 되는 값은 0이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할 겁니다. 왜냐면 저 세 군데 위치에 따라서 얘랑 얘가 누구는 플러스로 나오고 누구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총 3개로 할 건데, 첫 번째 x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일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거든요.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2x 넘기면 4.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됐는데, 잘 봐. 제가 제한을 두고 결론을 얻었죠. 그러면 마이보다 큰 게 전부 다 x인 게 아니에요. 마일보다 작은 거 중에 마이보다 큰 게 x인 거야. 처음에 여기 제한을 여기 걸었으니까. 그래서 얘랑 얘를 섞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보다는 큰데 마일보다는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네모를 치세요. 이건 해예요. 여기서는 겹치는 게 얘네 둘이 겹치는 거. 근데 제가 여기다 2번 할 거거든. 이 1번, 2번 얘네들은 안 겹칩니다. 범위를 나눠놨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해예요, 얘네들은. 2번은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예요. 등호는 둘 중에 아무 군데만 아무 데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치면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야. 이번에는 아까 둘 다 음수였죠. 그럼 쟤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신기한 게 뭐냐면 x가 사라졌거든? 그럼 우리 이거 1차 부등식 처음 할 때 그러면 이렇게 됐어. 1은 3보다 작다. 부등식이 맞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하잖아. 1은 3보다 작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 범위에서 너가 아무거나 넣어도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x는 사라지고 이 부등식은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뜻이니까 요 범위 자체가 정답이 됩니다. 이 범위에선 전부 다 맞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x가 0 이상일 때. x가 0 이상이면 마지막이에요. 이 세 번째 여기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둘 다 양수로 나오니까 지금 하는 게 제일 어려워. 오늘 할 것 중에. 이렇게 나오고 2x는 넘기면 2. 그래서 x는 이렇게 되는데 1보다 작은 게 다 답은 아닌 거고요. 0보다 이상이면서 1보다 작은 게 답이니까 이렇게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네모를 딱 세 군데 쳤잖아. 여러분한테 잘 보여주려고 네모를 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실제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네모 친 세 개가 전부 정답입니다. 전부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써보면 정답은 근데 여기 잠깐 볼래? 안 보면 이해가 안 돼. 여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일까지잖아. 마일은 안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그 마일부터 마일이 스무스하게 이어지죠? 0까지예요. 그리고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요 세 개를 여러분이 수직선에 그려보면 얘가 하나로 쫙 이어집니다. 이해돼요? 얘랑 얘가 서로 붙어. 여기는 마일 안 들어갔는데 여기는 들어가. 0 안 들어갔는데 여기는 들어가 하면서 이 세 개가 하나의 수직선으로 이어져 버려요. 굳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y2에서 이쪽 끝 1. 요게 전체 정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이어지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세 개를 다 써야 정답이에요. 자, 결론을 내리면 절대값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각각 0이 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세 군데로 나눌 거야. 첫 번째, 이쪽 범위일 때 결과 구해서 그 결과와 범위에 겹치는 부분. 이쪽 범위일 때 결과 구해서 겹치는 부분. 이쪽 범위일 때 결과 구해서 겹치는 부분. 그리고 그 세 개가 전부 다 정답. 이해되나요? 근데 만약에 얘를 했는데 가운데 것처럼 이 부등식이 말이 안 돼. 만약에 여기가 뭐 마3이야. 예를 들면 마3이야. 그러면 1보다 마3이 크진 않잖아. 그럼 이 범위 자체가 다 정답이 아닌 겁니다. 해가 없는 것처럼. 그럼 얘 또는 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는 얘가 되면서 세 개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어진 형태거든요. 만약에 제가 6번 같은 걸 예를 들면 6번은 얘가 0을 만드는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랑 1이거든. 그래서 여기 세 군데로 나눠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와 1 사이일 때 1보다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할 거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딘가 등호가 들어가 있고 어딘가 등호가 안 들어가 있고 한데 항상 크다라고 발음하는 쪽에 등호를 넣습니다. 저는 그냥 규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쪽 페이지 있죠? 123쪽 여기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리고 제가 여기 6번은 좀 이따 여러분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것만 해봐야죠. 제가 이거 안 지우고 이렇게 있을 테니까 지금 참고로 얘는 이 5번을 푼 거예요. 5번을 요걸 무조건 절대값이 있으면 그 절대값이 0이 만들어지는 거에 작을 때와 이상일 때로 둘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양쪽 사이값 주면 된다고 했어요. x가 반대쪽에 없으면.
얘들아 이거 6번 맨 마지막 거 있잖아. 요거까지 같이 해보고 쉬자. 요거까지만 해보자. 이거 다 어려워해. 지금 고2 애들도 시키면 맨날 까먹고 못하고 하는 거니까. 자, 얘가 0 되는 게 1이야. 얘가 0 되는 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이니까 여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할 거예요. 범위를. 그러면 첫 번째 x가 왼쪽부터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제 부호를 헷갈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한 마3 정도를 x에 넣어봐요. 실제로 넣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야. 둘 다 음수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음수일 땐. 그 다음에 이상 오른쪽에 있는 애 그냥 그대로 써줘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간단히 하는 거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범위를 주고 이거를 풀려면 이 범위가 우리가 연립부등식에서의 기억이야. 그 다음에 니은을 내가 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x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일이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넘어가면 7. 그래서 x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고 마이너스 3분의 7 이하.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나요? 마이너스 3분의 7 이하니까 얘랑 얘랑 공통 부분을 구하면 얘가 더 공통 부분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이상이고 1보다는 미만일 때. 그러면 뭐 0 정도라고 치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x는 이렇게 사라지니까 x는 부동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3 이하이다. 이렇게 됐어. 아까 말했죠. 범위를 주고 그 범위에 대한 결과를 내면 얘네 둘이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봐봐. 이 범위 안에서 x값을 구해봤더니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어. 근데 x가 마3보다 작다 그랬는데 범위는 마이에서 1 사이거든. 이 범위랑 얘랑 안 맞잖아요. 서로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2번에서는 해가 없습니다. 2번을 만족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번엔 x가 1보다 이상일 때. 그럼 둘 다 양수겠죠? 그러면 x-1,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x는 1 넘어오면 5 이상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x는 1 이상, 5 이상이니까 5 이상이 겹치는 부분이겠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제가 네모친 게 전부 다 답이니까 결국 정답은 얘. 여기선 안 이어져요. 얘가 해가 안 생기는 바람에 얘 또는 얘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7 이하이거나 또는 x는 5 이상이거나 요럴 때만 저걸 성립한다 라는 거.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진짜 간혹 절대값 3개 나와가지고 4군데로 하는 게 나오는데 전 그런 거 그냥 안 풀어도 돼. 요 정도만 할 줄 알면 되고, 실제로 2차 부등식이니까 여기는 보통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문제는 실제 학교 시험에도 나와. 그 앞에 거는 사실 너무 간단한 거긴 한데 요 정도는 나오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푸시면 좋겠어요.